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외국인을 만났는데 갑자기 길을 물어봅니다. How can I get to Seoul Station? 평소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경우 당황해서 단어만 더듬더듬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디랭귀지까지 동원해 뜻이 통하면 다행이지만 이래서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 이렇게 떠올린 단어들을 문장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세 단어만 있으면 되니까요. 여기서 주어나 목적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떠올린 서브웨이, 택시, 라인 이런 명사들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명사들을 연결해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의 관건은 바로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 그 제품의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를 영어로 한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아마 product나 good point 같은 단어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여기에 설명을 하는 주체인 나, I를 주어로 하고 good point를 목적어로 하면 동사는 어떤 단어를 써야 할까요? 이때 설명하다는 뜻의 explain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다 쉬운 show를 써도 됩니다. I show good points.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겠다는 뜻의 will, 그 제품의를 의미하는 of the product 라고 수식어를 붙여서 조금 더 구체적인 문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show와 같은 동사는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단어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사용해도 될지 몰라서 영작을 한다고 하면 일단 사전부터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영어 문장을 만들 때마다 사전을 검색하게 되면 그 속도도 느려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어민들에게 통하지 않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동사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미 다 알만한 동사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알고 있는 동사들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에는 3개의 변이 있다. 이 문장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삼각형이나 변이 영어로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아예 모르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곧장 한영사전을 펼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은 세모 모양. 그러면 어릴 때 음악 시간에 썼던 세모난 악기, 트라이앵글을 떠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변을 영어로 모르겠다면 비슷한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을 의미하는 라인은 어떨까요?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로 어떻게든 해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변을 의미하는 단어인 사이드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라인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은 어떻게 만들까요? 떠올린 단어들 중에 a triangle을 주어로 하고 three lines나 three sides를 목적어로 두면 그 사이에는 어떤 동사가 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모르는 동사라서 사전을 찾아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동사 have를 주어에 맞춰 has로 쓰면 됩니다. 여기서 have 동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동사입니다. 사전에서 have를 검색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과 표현들이 활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영어 문장을 만들려고 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have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한 동사입니다. 하지만 have를 가지다라는 뜻과 1:1 대응으로 외우면 다양한 상황에서 떠올리기가 오히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나오는 뜻을 모두 외우기도 힘듭니다. 그럴 때는 외우기보다 이미지를 기억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동사가 표현하는 동작의 이미지를 기억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익스플로러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익스플로러는 탐험하다라고 그 뜻을 알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어의 뜻을 1:1 대응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머리에 남기면 다양한 문맥에서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어떤 식당에 들어갈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친구가 이태리 음식, 일식, 중식, 뭘로 할까라고 물어보면 좀 둘러본 다음에 정하자라는 뜻으로 Let's explore!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만약 explore는 탐험하다라는 1:1 대응만 외우고 있으면 음식점을 탐험하다라는 뜻이 어색해져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격식을 차린 문장에서도 explorer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영어로 한다면 We will explore a new approac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explorer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 문장을 만드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동사를 이미지로 기억하기 위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구글의 이미지 검색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익스플로러를 검색하면 그에 맞는 다양한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훑어보기만 해도 그 단어가 가진 의미를 이미지로 머릿속에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동사가 있다면 구글의 이미지 검색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일이 사전을 찾아서 우리말 뜻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세 단어 영어에서 동사를 선택하고 나면 원래 말하려 했던 뉘앙스 차이는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어 He helps me. 이 문장은 그는 나를 도와준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됩니다. 이때 그가 나를 도와줄 거다 또는 그는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같이 다른 뉘앙스로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조동사입니다. 이때 조동사는 현재형 동사의 명료함을 조절하는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He helps me. He will help me. He can help me. He may help me. 그가 나를 도와준다는 문장에 조동사 will, can, may가 들어감으로써 그 확신의 정도가 점차 약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동사를 필터로 사용해서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 단어 영어의 핵심은 동사입니다. 그 동사를 선택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쉬운 동사를 위주로 이미지로 기억해두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어렵게만 느끼셨던 영어를 세 단어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